로마 병사, 전쟁터에 샌들 신고 나갔다고? 처음 들으면 웃음 나올지도 모르죠. 야, 전쟁 나가는데 샌들이 웬 말이냐? 싶은데 이게 고대 로마에선 아주 당연한 풍경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샌들이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을 제국답게 만든 핵심 무기였다는 거. 그 이름 칼리가. 오늘은 이 소박한 신발 하나가 어떻게 제국의 전략, 병참, 실용주의, 그리고 상징성까지 다 짊어진 전장의 MVP가 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바늘을 서기 1세기로 돌려봅시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의 유럽과 중동을 쭉쭉 뻗어 지배하고 있었어요. 브리타니아에서 시리아, 북아프리카에서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따라.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를 지키는 방식이 놀랍도록 정교했죠. 로마 병사들은 단순히 전투요원이 아니라 매일같이 국경과 요충지를 순찰하는 다리로 걷는 감시망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38선 GOP 순찰 같은 거죠. 물론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그 강도와 범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차량 지원도 없고 식수 하나까지 전부 자급자족해야 했던 로마식 순찰은 진짜 인간 GPS가 따로 없었죠. 각 병사는 지정된 포르타나 카스트럼강 거점을 따라 하루 평균 30km 이상을 행군하면서 지역 주민 동향, 밀무역, 적의 침입 가능성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순찰구역은 병사 단독이 아니라 8명 단위의 콘투베르니움이 기본 단위였고요. 이 팀이 돌아가면서 감시 보급 휴식 루틴을 반복하면서 제국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북부 게르마니아 국경이나 동부 파르티아 전선처럼 민감한 지역은 거의 매일 도보 정찰이 있었고 이 경로를 따라 로마식 군도가 촘촘하게 깔렸죠. 말 그대로 다리가 닳도록 걷고 또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 하나. 왜 굳이 걸었을까? 당시에도 말이 있었고 수레나 전차 같은 이동수단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말은 귀하고 비쌌어요. 보급이나 장교급을 위한 용도였지 일반 병사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었죠. 둘째, 말이나 수레는 지형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산악지대, 숲길, 진흙길 등에서는 오히려 짐이 됐고 그럴 바엔 두 다리로 직접 걷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죠. 셋째, 무엇보다 도보는 로마 병참의 표준이었어요. 걷는 속도에 맞춰 식량 보급, 수송, 통신까지 전부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말 타고 튀면 병참선이 무너지는 구조였던 거예요. 결국 로마 병사는 걷는 게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을 굴리는 발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엔진이었던 셈이죠. 그 와중에 발에 신은 이 샌들, 그냥 가죽 덧댄 슬리퍼 아닌가 싶지만 아니요. 칼리가는 그야말로 로마식 실용주의의 정수였습니다. 매일같이 30km 넘게 걷는 이 순찰 루틴에서 신발의 품질은 전투력 그 자체였어요. 발이 뒤틀리면 바로 다음날 작전 불가. 물집 생기면 이동속도 반토막. 특히 로마 도로는 포석, 즉 돌을 촘촘하게 깔아 만든 구간이 많았는데 이게 보기엔 멋져도 걸어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요즘 아스팔트랑은 비교도 안 되게 단단하고 울퉁불퉁해서 맨발이나 얇은 신발로 오래 걷다 보면 무릎과 발목에 바로 신호가 와요. 마치 계속 자갈밭을 달리는 느낌? 충격 흡수가 안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했고 병사들은 매일 그런 길을 30km씩 걷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리가는 통풍이 잘 되고 발목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구조로 설계됐어요. 물론 요즘 신발처럼 충격 흡수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못 박힌 단단한 밑창 덕분에 마모에는 강했고 험한 지형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었죠. 병사 하나가 한 달에 걷는 거리만 해도 서울 부산 왕복 수준이었으니 신발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제국은 진작 주저앉았을 겁니다. 칼리가 밑창에는 금속 스터드, 즉 징이 박혀 있었어요. 이게 미끄럼 방지 기능은 기본이고 전투 중엔 무기 역할도 했습니다. 병사들이 밀집 대형으로 적을 향해 걷기만 해도 그 징이 진흙바닥을 파고들며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했고 때론 적의 맨발이나 얇은 신발을 신은 병사들을 밟을 경우 가죽을 찢고 살을 관통할 수 있었죠. 전투 중 실제로 무기적 역할을 했다는 건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유적에서는 칼리가의 징자국이 남아있는 바닥돌이 발견됐고 일부 인간 유해에선 징에 찍힌 흔적으로 추정되는 손상 자국도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 징은 미끄럼 방지와 동시에 밀집 대형 돌진 중 적을 짓밟거나 밀쳐낼 때 일정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장의 도구로 실제 사용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징이 항상 병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한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칼리가가 전쟁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산을 공격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비티니아 출신의 백부장 율리안이 혼자 성전의 높은 곳까지 돌진해 수십 명의 유대 병사를 베어냈죠. 그런데 문제는 발밑에서 벌어졌습니다. 성전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칼리가의 철제징이 미끄러지면서 그가 그만 넘어진 거예요. 갑옷이 바닥에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 적들이 몰려들었고 율리아는 마지막까지 싸우다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일입니다. 징이 무기이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선 독이 되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 군대는 어땠을까요? 같은 시대, 로마의 적수였던 갈리아족이나 게르만족도 신발은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들은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신발을 사용했어요. 다만 로마군처럼 철제징이 박힌 특수 설계는 아니었고 병참체계나 장거리 행군 능력 면에서는 불리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친 지형을 장기간 이동하는 데 있어선 로마군의 칼리가가 확실한 우위를 점한 셈이죠. 한마디로 발에서 전쟁이 갈렸다는 말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칼리가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제작되어 전선에서 간단한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완전한 제작이나 복잡한 수리에는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기본적인 땜빵은 병사들도 할 수 있었죠. 병참선이 꼬여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땜빵 가능한 구조였죠. 지중해선 기후에 맞춰서 통풍 잘 되게 디자인돼서 땀차도 금방 말랐고 발건강엔 그야말로 베스트. 사실 로마군은 군대라기보단 이동식 공장에 가까웠어요. 가죽은 현지에서 조달, 징은 철기 제작소에서 조달, 신발끈은 천조각이나 말총으로 직접 만듭니다. 병사들끼리 서로 수선도 해주고요. 수선용 공구도 군수품 목록에 포함될 정도. 전투 중 발이 찢기거나 신발이 망가지면 쉬는 시간에 바로 응급조치. 칼리가는 이렇게 유지보수 가능한 신발의 시조새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칼리가의 징 배열이 시대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징 배열의 다양한 형태는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아직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발 모양이나 지형, 기후 조건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히스파니아 북부처럼 산악과 자갈길이 복잡한 지역에선 접지력이 중요했을 테고 일부 유물에서는 촘촘한 징 배열이 발견된 경우도 있고 북아프리카 같은 사막 지형에선 넓은 간격의 징이 모래에 덜 파묻히도록 작용했을 가능성, 다키아처럼 습하고 질척한 땅에서는 물 빠짐을 고려해 징을 높게 박았을 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병사들이 걷는 환경에 맞춰 신발 구조를 다르게 적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말 그대로 핸드메이드 전투화였던 셈이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병참 담당관이 병사들 발 모양 하나하나 재서 맞춤 깔창까지 넣어주는 수준이랄까? 지금처럼 정교하고 완벽하진 않았을지라도 시대를 감안한 실전 중심의 설계였다는 점은 분명하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칼리가는 단순한 신발을 넘어서 로마 병사의 상징이었죠. 황제 칼리굴라가 왜 그 별명이냐? 어릴 적 군사 캠프에서 자주 칼리가를 신었다고 해서 작은 칼리가란 뜻의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칼리굴라, 로마 역사에서 손꼽히는 괴짜 황제였습니다. 초기엔 꽤 유능했지만 점차 폭군이 되어버렸죠. 말에게 고위직을 주려 했다든가 신처럼 숭배받길 원했다든가 하는 기행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어린 시절 신었던 신발 이름에서 별명을 따왔다는 것도 묘하게 상징적이죠. 그만큼 이 신발은 병사들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였다는 얘기죠. 로마가 정복한 땅에 새긴 수많은 도로들, 비아 아피아 같은 도로는 사실상 칼리가 발자국으로 닦아낸 길이에요. 로마의 길 위에는 검투사의 칼보다 병사의 발걸음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셈이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찬란한 건축물들. 이게 로마의 이미지지만 제국을 실제로 굴린 건 샌들 신고 먼지를 뒤집어 쓴 병사들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행군길 위의 땀, 발냄새, 철제쟁의 소리가 진짜 로마의 심장 소리였던 거죠. 결국 칼리가는 단지 가죽 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로마가 전장을 걷던 방식이었고 전쟁을 이긴 발걸음이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